2015년부터 2020년까지가 보급망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ESS로 사용하는 배터리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2차 수명이 끝나가는 배터리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차 수명이 끝나는 배터리들은 올해부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늘어나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수명이 끝나는 배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업은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요 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다 수익으로 올라온 종목들을 표시를 해 놓은 건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두세 종목 빼고는 3월 말이나 4월 달에만 추천을 해서 이제 만든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대주산업은 뭐 85%가량, 꿈비는 100%,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42%, 한글컴퓨터도 26%가량 이제 큰 수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3빌리언이라든지 한신공영 이런 종목들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이제 기회비용을 살리기도 하고 안전하게 이제 수익을 바로바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좀 길게 끌고 가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좋은 결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회원님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좀 그만큼 저랑 잘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장세가 온다라고 하면 저만큼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항상 코스닥 장세가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코스닥 장세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결과들 앞으로도 더 강한 상승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시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같이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시장을 기회로 삼아서 저랑 같이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요 종목들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서 소통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나눌 얘기는요,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을 좀 설명을 제대로 드리려고 해요. 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차전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또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던 게 2015년부터 2020년 요때가 거의 뭐 성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갑자기 전기차에 대한 보급량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요 사이에 테슬라 모델 3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요때부터 테슬라가 이제 쭉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천슬라 소리도 들을 정도로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많이 팔리기도 했었죠. 그렇게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죠. 전기차면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건전지 작은 거를 버리더라도 건전지는 따로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그만큼 처분하기가 환경적으로 조금 처리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쌓이면은 폐기물이 많이 쌓일 수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소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망간이라든지 염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니켈, 굉장히 많은 원자재가 필요한데 2차전지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소재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형 특성상 광산 자체가 거의 없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00% 수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외 법인을 세워서 광산을 인수하고 새롭게 자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수입을 하기에는 리스크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그렇고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소재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기술력이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을 하고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을 한 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좀 더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폐배터리, 이제 배터리 수명이 끝난 배터리를 가지고 그거를 분해를 해서 다시 기존에 들어가셨던 이제 소재들, 망간이라든지 흑염이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2차전지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소재들을 다시 추출해서 새롭게 2차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요 기술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폐배터리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찍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가 보급망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게
게 2015년부터 2020년 요 사이 때 많이 보급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 전기차에 대한 역사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안 찍히고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현상, 전기차 캐즘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적도 꺾이기 시작을 했고, 제가 요 폐배터리 사이클을 왜 말씀을 드리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성장의 시작이 바로 올해부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꾸준하게 적어도 5년 이상은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을 6%가량 계속해서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폐배터리에 대한 사이클은 아마 대세 사이클이 한 번은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대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고 트레이딩 양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시장의 엇박자를 타면은 남들은 수익 볼 때 혼자서 힘든 결과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소외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제대로 읽으면서 결과로 계속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저희가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매매했었던 이력들을 100%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절한 것까지 100%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누적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3월에는 장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105%가량 기록을 했지만 4월에는 284%가량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익비를 잘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수익으로 가실 수 있게끔 이런 결과들을 벌써 1년 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어렵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고 어떤 타점을 잡았는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연락 주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2015년부터 이제 보급망이 시작이 됐다라고 했어요, 전기차가. 근데 전기차 배터리가 수명이 보통은 1차 수명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배터리를 자동차 배터리 수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2차 수명으로 넘어가게 돼요. 2차 수명으로는 ESS로도 넘어가게 되는데, ESS로 사용하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한 10년 정도를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터리를 사용을 할 때 1차 수명, 전기차에서 10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이게 수명이 끝나면은 이제 2차 수명으로 넘어가서 ESS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015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2015년부터 빠르게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던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수명이 끝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보증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끝난 것들이 늘어나는 구간이 바로 올해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끝난 배터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활용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1차 수명이 끝난다 해서 무조건 2차로 가는 게 아니라 1차 수명이 끝났을 때 재활용으로 2차로 넘어가는 비율이 한 30%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50%에서 70%에 대한 비율은 결국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 그런 과정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ESS로 넘어가는 2차 수명까지 지나는 20년 뒤가 본격적으로 폐배터리에 대한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앞전에 들어갔던 1차 수명이 끝났던 배터리들이 대거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한 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실적을 바닥을 찍고 업황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부터 2020년까지가 보급망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ESS로 사용하는 배터리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2차 수명이 끝나가는 배터리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차 수명이 끝나는 배터리들은 올해부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늘어나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수명이 끝나는 배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사업은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을지, 보통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성일 하이텍 요 두 종목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항상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 시장에서
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일 하이텍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이 꾸준하게 사면은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픽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폐배터리 관련돼서 가장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성일 하이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앞으로도 지금 주가가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항이 조금 많이 위에 있습니다. 지금 51,800원 요 정도가 이제 가장 큰 저항이 될 텐데 여기 전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일 하이텍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51,000원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락 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투자 포인트 나눠 가시면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일 하이텍에 대한 모멘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으로 가는 게 50%에서 70%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50% 정도는 ESS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일 하이텍이 이번에 사업 부분 추가를 ESS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ESS가 또 많이 2차 수명을 내고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또 사가지고 성일 하이텍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목적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ESS 시장 개화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ESS로 넘어가지 못한 배터리는 성일 하이텍이 또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수명이 끝나는 사이클이 왔는데 성일 하이텍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이클을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준비를 박자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탑픽으로 선택을 했던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바닥권이고 모아가기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요럴 때 우리가 모아가야지 나중에 또 많은 반등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좀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 좀 흔들더라도 털리지 않고 또 상승으로 더 많이 끌고 갈 수가 있고 남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으로 매매할 수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폐배터리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탑픽 종목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고정 댓글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핸드폰 번호, 연락처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이 혜택 안내도 쭉 적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 랜딩 페이지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신청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댓글이나 문자를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과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